한국 남자들은 왜 그렇게 여운을 오래 남기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선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남자였지만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만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라고 해요. 북유럽 스웨덴의 한적한 도시 웁살라에서 살고 있는 33세 변호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아버지와 신중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감정보다 이성의 무게를 두고 살아왔고 대화에서도 늘 정제된 말만을 쓰는 게 자연스러웠죠. 대학교도 스웨덴의 유명한 로스쿨을 졸업했고 졸업 후엔 바로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 로펌에 들어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계약 자문과 분쟁 해결을 맡아 일하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제 삶엔 늘 뭔가 비어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너무 일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일이 곧 저였고 안정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사실 제 성격은 꽤 보수적이에요. 연애도 진지한 관계만 원했고 짧은 감정의 불꽃 같은 건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늘 계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의 즉흥적인 대화나 새로운 만남엔 거리감을 두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그런 만남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출장 갔던 때였어요. 유럽 기업들과의 계약 조율을 마치고 하루 정도 여유가 생겨 혼자 구시가지 쪽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금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햇볕이 따사롭고 골목마다 스페인 특유의 정취가 느껴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지도 앱은 갑자기 멈추고 길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조용한 골목에선 조금씩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건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뒷걸음 소리도 같이 빨라졌고 그 기척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저는 거의 뛰듯이 몸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동양인의 남자였고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같이 따라온 건가 싶었지만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말 간단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은 듯한 그 눈빛과 차분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와 걷는 내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 이름만 교환했고 짧게 인사한 뒤 저는 호텔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용히 걸으며 길을 안내해 주던 그 사람의 뒷모습 말이에요. 제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아주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리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날의 기억은 마치 감정의 틈을 벌려놓은 듯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애쓰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민준의 조용한 눈빛과 말투가 자꾸 떠올랐어요. 단순한 도움을 받은 기억만으로 이렇게까지 여운이 남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건 명확한 대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스웨덴은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매일 아침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고 같은 루틴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메일함을 정리하던 중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한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톡홀름에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외국 문화와의 교류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참관 기회가 제공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저는 평소 이런 행사엔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날은 무심코 신청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행사 당일,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부터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연세 지긋한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스에서는 한복 체험, 김치 만들기, 한글 이름 쓰기 같은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중앙 무대에선 태권도 시범이 펼쳐지고 있었죠. 행사 일정 중 한류를 통해 본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연이 있었고, 저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안내를 따라 착석하고 노트북을 꺼내려던 순간, 무대에 올라선 발표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전보다 훨씬 또렷한 인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 침착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는 현재 스웨덴의 한 문화 교류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연 내내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무대 뒤편으로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다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도 반가워요. 진심으로. 우리는 행사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드리드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고 했고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날 이후로 종종 생각났어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운명 같네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지 문화행사 준비를 도우며 보낸 시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스웨덴의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하며 그와 공유한 순간들이 저희 사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떠난 곳은 스톡홀름에서 기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고틀란드 섬이었습니다. 민주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풍경을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직접 여행 일정을 짰어요. 우리는 작은 페리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고 고틀란드의 오래된 성벽과 조약돌이 깔린 골목길을 손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주는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고요함이 참 좋다고 했어요. 해질 무렵 바닷가에서 바라본 석양은 마치 물감으로 그린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 속에서 민준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는 그 순간이 참 특별했어요.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북부에 위치한 아비스코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오로라를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길고 긴 여정을 떠났고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 앞 언덕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 펼쳐진 오로라는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고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아무 말 없이 오로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함께 웁살라의 구시가지를 걷기도 했고 스웨덴 전통 마을인 스칸센 민속촌에 가서 옛날 방식으로 구운 빵을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아무런 계획 없이 자동차를 타고 호숫가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어요. 길가에 멈춰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고 조용한 호숫가에서 서로의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던 날도 있었어요. 민주는 새로운 장소를 만날 때마다 소년처럼 눈을 반짝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함께한 여행은 단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이토록 자연스럽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어졌고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가 내 손을 다시 잡아준다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여행들은 저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여는 시간,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길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고 있었고, 이런 변화가 과연 괜찮은 건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린다 씨, 저희 이렇게 자주 보는 거, 저만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그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감정과는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서도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저도 조금씩 경계심을 풀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주겠다며 자신의 숙소로 초대했어요. 스웨덴의 아파트는 대부분 주방과 거실이 연결된 구조인데, 그는 정갈하게 세팅된 식탁 위에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불고기를 차려놓았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겨 조금씩 맛보았습니다. 의외로 제 입맛에 잘 맞았고, 민주는 기뻐하며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식사 후에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는 외동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지금도 매주 전화로 건강을 챙기신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그런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한 시간이 점점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겨울이 되자 저는 민준과 함께 북유럽의 오로라를 보러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 놓인 얼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기억은 정말 특별했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민준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평화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내에서 열린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몇몇 남자들이 다가와 저에게 불쾌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장난 섞인 말로 괴롭히는 듯했어요. 당황하고 있었던 찰나, 민준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단호한 눈빛으로 남자들 앞을 막아섰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잠시 제게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순식간에 자세를 낮추며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훈련된 무술가처럼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손목을 틀어 제압한 후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뒤로 꺾고는 조용히 땅바닥에 눌러놓았습니다. 다른 남자 하나가 그걸 보고 앞으로 달려들려 하자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회전시켜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그대로 뒷덜미를 잡아 눌렀어요. 몸싸움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움직임이었고 그 사이 민주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고 민주는 세 사람 모두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 말에 남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모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다가왔고 경찰 2명이 빠르게 현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민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억지로 상대를 몰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경찰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하며 제 입장까지 배려해 이야기했어요. 경찰들도 민준의 설명을 듣고 나서 현장을 둘러본 뒤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짧은 경고를 주었고 저에게는 괜찮냐며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돌아갔어요. 현장을 정리하며 경찰 중 한 명이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침착하게 잘 대응하셨네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뒤 민준은 다시 저에게 돌아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진 조용한 강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그의 존재가 제게 그렇게 큰 안도감을 주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 안에 이런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는 부서에서 근무했었고 태권도를 어릴 적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 보여줬던 침착함과 배려가 단순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감정을 잃지 않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마음은 확실히 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음을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곧 마무리되고 그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말은 덤덤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감춰진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저도 한국에서 린다 씨를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단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어떤 기대가 싹트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웨덴에서의 마지막 날 함께 공원을 걸으며 조용히 이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 따뜻함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제 일상은 다시 조용히 돌아오는 듯했지만 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보며 혹시 그에게서 메시지가 오진 않았을까 기대하게 되었고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그의 말투와 웃음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메일로 간단한 안부만 주고받았어요. 서울은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하다고 했고 저는 웁살라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닌다고 전했죠. 서로의 일상과 날씨, 최근 본 영화나 읽은 책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저희는 서로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민준이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통문화 교류 행사의 해외 게스트로 저를 정식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민준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웨덴을 떠나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낯선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비행이었지만 피곤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준을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웃음이 터졌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흔히 알려진 관광지가 아닌 조금 특별한 곳을 가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서울 북쪽의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창의문 근처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조용한 성곽길이었고 서울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소량길을 맡으니 마음이 참 평온해졌어요. 민주는 이 길이 옛날에 왕이 직접 걸었던 길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조선시대의 경계선 역할을 하던 성곽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걷는 도중 민주는 성벽 너머로 고요히 펼쳐진 도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린다 씨. 저기 보이는 높은 건물들 사이에 우리가 처음 함께 갔던 카페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에게 남겨졌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찻집이 나타났고 민주는 이곳이 자신이 혼자 사색하러 자주 오던 곳이라며 저를 초대했어요. 한옥을 개조해 만든 그 찻집은 낮은 천장과 나무 바닥이 아늑하게 느껴졌고 창문 너머로는 성곽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앉아 있으니 바깥 세상이 멀게만 느껴졌고 오직 이 순간만이 현실 같았어요. 민주는 제게 한국의 사계절이 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스웨덴의 하얀 겨울과 끝도 없는 여름해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 성곽길과 찻집은 제가 알던 서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오히려 낯설기보다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공간이 내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속에 언제나 조용히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첫 집 같은 감정이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민준이 어릴 적 여름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사람들은 정겹고 친절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외국에서 왔다고 반가워해 주셨고, 민주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길이었지만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 어떤 도시의 고층 빌딩보다도 아름다웠어요. 민주는 그곳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할 수 있을지. 서울로 돌아온 후 민주는 저를 자신이 아끼는 단골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린다 씨.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준 씨. 저도 그래요. 그 후로 우리는 연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에게 스웨덴어의 발음을 설명해 주었고 그는 저에게 한국어의 존댓말을 알려주었어요. 문화는 달랐지만 마음을 나누는 데엔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고 슬펐지만 이제는 서로를 놓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요. 린다 씨가 원하면 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스톡홀름의 제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고 커피잔 옆엔 민준이 한국에서 보내준 손편지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마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저는 더 자주 만나기 위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지 문화적 차이를 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나누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없는 일상이 상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봄날 민주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정원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린다 씨. 저랑 함께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이젠 헤어지는 인사를 더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준과 함께 서울의 작은 신혼집을 알아보고 가구를 고르고 있습니다. 한옥 느낌이 나는 전통적인 인테리어에 제 취향인 북유럽 감성을 살짝 더해보자는 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녹여내는 게 우리의 작은 목표가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민준에게 스웨덴식 커피 문화를 소개하겠다며 미소 지으셨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민준과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밤이면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어느새 저는 이 낯설었던 나라에서 두 번째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 끝없이 확장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앞날도 분명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금
저는 한국의 작은 꽃집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을 함께 가볼 생각이에요. 아직도 설레고, 아직도 따뜻해요. 이게 바로 사랑이 주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주 평범한 날의 아주 작은 우연 속에서요. 그리고 그 인연이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몰라요. 그러니 꼭 믿어주세요. 사랑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준비하고 있을